우리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신화나 설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런 거죠.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비정상적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 보통 인간에게 없는 초능력,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그 개인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집단으로부터 지도자로 추앙이 되어서 그들을 위험에서 혹은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영웅에 등극하죠. 그러한 스토리, 그러한 설화, 신화들은 화려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영웅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의 뛰어난 지도자들을 보면 앞에 말씀드린 신화, 설화에 등장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잘 안 보여요. 현실 속의 영웅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하거나 특출하지 않고 오히려 평범하거나 조용한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들 중에 아이젠하워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젠하워가 방금 말씀드린 평범한 좀 조용한 현실 속의 영웅의 대표적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젠하워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총사령관으로 연합군을 이끌었던 그 아이젠하워가 평범하다고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을 초강대국 위치에 오르게 했던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조용한 사람이었다고요? 보통 사람이었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이 됩니다. 지금부터 아이젠하워가 제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정말 어떤 장교였는지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의 아이젠하워. 연구자들이 아이젠하워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흔히 이 인내를 얘기합니다. 아이젠하워가 어떤 인내를 발휘하는 사람이었길래 인내의 아이젠하워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아이젠하워 총사령관 휘하에 있는 영국군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정말 크게 싸우고 으르렁대고 협조를 안 하기 시작해서 작전이 삐걱삐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통상 상급자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시간이 없고 전쟁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빨리 화해해, 악수해, 지금부터 친구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면 불러서 정말 크게 혼을 내거나 지금 전쟁통에 뭐 하는 짓들이야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누구를 전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아이젠하워가 어떻게 하냐면 그 영국군 장군들을 따로따로 불러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얘기를 들어줍니다. 아이젠하워 장군 지금 총사령관이잖아요.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서 쓰고 있을 뿐더러 그 영국군 장군들 데려와서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들어줄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최고라고요. 그런데 이 영국군 장군들이 사령관이 불러놓고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주니까 멍석을 깔아주니까 이 말 저 말 다 하겠죠.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이게 좋습니다. 저게 싫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걸 묵묵히 들어주는 거예요. 첫째 날은 A 장군, 둘째 날 B 장군 1시간 동안 묵묵히, 셋째 날 C 장군, 그리고 사흘이 지났을 때 이 툭탁툭탁 됐던 영국군 장군 3명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협조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뭐 화해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얘기를 사흘 동안 1시간씩 들어준 겁니다. 그 마음이 스스로 풀린 거예요. 이게 아이젠하워의 마법이죠. 저 아이젠하워가 나를 불러갖고 1시간 동안 내 얘기를 들어준다고 감동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아이젠하워의 경청 기술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내서 들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들어줘요. 언제까지? 내 시간과 에너지가 허용하는 한 경청합니다. 두 번째는 조율의 아이젠하워입니다. 조율의 아이젠하워. 조율의 아이젠하워라는 말을 썼던 것은 영국의 앨런 브룩 장군이었는데요.
앨런 브록 장군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젠하워는 전략, 기획, 작전 능력도 탁월하지 않고 체력 사고력도 보통인데 자신보다 훨씬 탁월한 장군들을 조율합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훨씬 선배, 한때 신화였다고 칭해지던 메가더, 마셜 같은 사람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앨런 브록 장군이 아이젠하워를 조율의 아이젠하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프랑스 대통령 되는 드골 장군 얘기도 아시죠? 이 사람 뭡니까? 제2차 세계대전하고 냉전기 외골수의 아이콘이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격의 인물인데 이 사람 진짜 혼자예요, 혼자. 그런데 이러한 드골을 아이젠하워 장군이 포용을 하죠. 그리고 프랑스를 포용을 합니다. 그래서 드골도 아이젠하워 장군의 말을 하면 그래도 3번 중에 1번은 들었고 적극 지지했으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가장 슬퍼한 사람이 바로 드골 장군, 나중에 이 사람 대통령이 되죠. 드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젠하워는요, 특별한 능력이나 특출난 도구가 있어서 인물과 조직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특출나게 튀지를 않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행동하고 평범한 실천을 꾸준히 반복했어요. 인내하고 들어주는 것,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을 또 한 단어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었느냐? 진심이요. 아이젠하워는 또한 진심의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에 의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항상 진심이었어요. 장군이 될 때까지도, 장군으로 진급해서 총사령관이 된 이후에도, 그리고 그 권력을 누리는 동안에, 나중에 갈등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항상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거짓으로 위하지 않고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입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의 일화가 있어요. 그때 아이젠하워가 다루기 가장 힘들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영국의 알렉산더 장군이었을 겁니다. 이 알렉산더 장군은 워낙이 영국 제일주의자예요. 영국 최고! 맨날 이거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은 그 당시 신생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을 너무나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악연인 것이 알렉산더 장군이 원래는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먼저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이젠하워가 뒤집은 거란 말이에요. 관계가 매끄럽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런 알렉산더 장군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사건이 하나 생겨요.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초기에 독일군에게 연패해서 굉장히 수모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알렉산더 장군이 옳다구나 잘 됐구나 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것을 살짝 흘립니다. 미군을 굉장히 무시하는 말투로. 경우에 따라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거나 문책을 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먼저 참죠. 인내합니다. 그리고 불러서 경청을 해요. 알렉산더 장군에게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해줄 조언은 없는지 한참 들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장군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다 꺼내놓는 거죠. 거기까지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죄송한데 막았구먼요. 참 미안하구먼요. 그런데요, 그 기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 않겠어요? 이 보도가 그대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군하고 영국군이 갈등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알렉산더 장군께서 하신 말씀이 맞구먼요. 미군이 어떻게 해야 전장에서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하겠구먼요. 이렇게 좋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구먼요. 물론 아이젠하워 장군이 미국 사람이니까 충청도 사투리를 썼던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투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동하는 거죠.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와, 내가 충성을 바쳐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그 이후로 충성을 바쳤고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철저하게 복종했으며 평생을 아이젠하워 장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지지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인내의 아이젠하워, 조율의 아이젠하워, 진심의 아이젠하워하고 결은 좀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코드를 관통하는 개인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평범한 우리가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본받을 만한 유용한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화를 내지 않는 아이젠하워예요. 화를 내지 않는 걸로 너무 유명했어요. 화를 어느 정도로 안 냈냐면 상대가 일부러 화를 돋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화를 안 냈어요. 이런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야사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아이젠하워가 대장일 때, 그러니까 사성 장군인 시절에 건물 계단에서 병사를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담배를 딱 물고 그리고 불 좀 빌려주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시절만 해도 아이젠하워가 담배를 끊기 전에 애연가였는데 태연하게 불을 빌려줬대요. 근데 주변에 이제 보좌진이 난리가 나는 거죠. 뭐처럼 병사가 다 있느냐. 저거 당장 영창에 쳐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그랬다고 그래요. 뭐 내 계급장을 못 받겠지.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그러죠. 아유, 그건 뭐 나도 할 수 있어. 불 빌려달라고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이 얘기는 좀 다를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더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몽고메리 장군.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 이 사람도 총사령관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이젠하워 장군 앞에서 보고서를 막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이건 하극상이죠. 왜 그랬냐면 영국 제일주의자였고 영국군이 항상 선봉에 서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했는데 몽고메리 장군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보고서를 집어던지고 화를 낸 거예요. 억지가 안 먹히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이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유, 몽고메리 장군님, 제가 상급자구먼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화를 냈으면 엉망진창 우당탕탕이 됐을 텐데 주도권이 완전히 아이젠하워 장군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화를 내서 그것이 책잡히고 실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도자가 되려면, 위대한 리더가 되려면 주도권을 잡고 행동의 자유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화를 내는 순간 주도권이 상대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은 그 성품, 뭐 착하다,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조직을 이끌 리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화를 내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단 한 번도 실수를 안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단 한 번도 소리를 안 지르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느냐? 소리를 지를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인데, 그러나 어느 일정 정도 이상 규모의 조직을 이끌 리더, 도덕성이 필요한 직업이나 또 엄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직위, 평범한 사람도 이런 데 갈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젠하워는 굉장히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이젠하워의 삶을 보면요,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진짜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진다. 그게 이해가 갑니다. 아이젠하워가 고등학교도 1년 늦게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는 해군사관학교 갖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삼수했어요. 그런데 해군사관학교를 또 못 들어가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동기생들보다 4살이 많은 셈이죠. 그리고 전체 61등으로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굉장히 뒤에 서 있는 셈이죠. 그리고 장교가 돼서도 소령 진급이 늦었어요. 소령 진급도 늦었고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할 때까지도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촥촥촥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젠하워가 그랬어요. 늦게 진출하고 늦게 진급한 덕택에 어떠한 이득이 있었냐면 동료 집단의 맨 뒤에 따라가면서 그 바람과 모진 세파를 다 피한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을 확인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이젠하워 장군이 메가더 장군이나 혹은 패튼 장군처럼 영웅적인 리더십, 신화적인 일화를 남기지는 못했지만 장군으로 일단 진급한 이후부터는 승승장구합니다. 1941년 52살로 늦게 장군으로 진급하거든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승승장구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가 군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선후배 동료들에게 인내심으로 대하고 그들을 될 수 있으면 조율을 시키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이것은 굉장히 평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내, 조율, 진심이 시간, 장군이라는 계급과 딱 결합하면요, 뭘로 바뀌냐면 인품, 리더십, 철학,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고 참고 참자, 이게 장군이라는 계급과 그 시간, 경험과 결합하면 인품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참고 좀 조율하고 잘하라고 이렇게 치얼업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장군이라는 계급, 경원과 만나면 리더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소박한 태도가 지휘 철학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어디에나 있는 강물 속의 평범한 돌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 가치 있는 수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아이젠하워 장군 리더십의 요체를 인내, 조율, 진심, 이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상식 같은 것이죠. 굉장히 평범한 겁니다. 또 부하들 앞에서 화를 내지 마라, 이것도 평범하죠. 그래서 저는 아이젠하워를 평범함의 위대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